인공지능 AI가 디지털 보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신무기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방패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룰을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부터 한번 보시죠. 하버드의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가 한 말인데요. 이건 마치 30년 전 컴퓨터 보안의 모습과 같다. 우리는 지금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부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AI 보안이라는 분야에선 정말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초창기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뭐랄까 거친 서부시대 같다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AI가 가진 양면성부터 시작해서 왜 AI 모델들이 이렇게 취약한지, 그리고 실제 해킹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엔 이걸 막기 위한 원칙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AI. 과연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AI는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고 정교한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서는요,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위협을 찾아내고 복잡한 공격 패턴을 분석하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AI라는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AI가 도대체 왜 그렇게 쉽게 뚫리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근본적인 약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AI 모델들은요, 처음부터 성능이 최우선이었어요. 어떻게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를 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안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난 거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엔진은 정말 강력한데 차체는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불안한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0.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정말 믿기 힘든 금액이죠. 스위스 츄리히 연방공과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 거대한 AI 모델 전체를 망가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이 $60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 데이터의 아주 작은 부분, 단 0.01%만 살짝 오염시키면 되는 거죠. 이 작은 투자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린 그 공격 기법이 바로 데이터 포이즈닝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에 독을 타는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서 책 몇 권의 내용을 살짝 바꿔놓는 거랑 비슷해요. 당장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AI 보안의 허술함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연구원들은 베토벤 음악을 살짝 들려주는 걸로 AI 비서를 속여서 냉동 피자를 100판이나 주문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이건 좀 웃기죠? 하지만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스팸 메일을 기가 막히게 걸러낸다던 Gmail의 AI 필터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뚫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80개가 넘는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계획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 전체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실제 해킹 사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런 취약점이 실제 공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AI 해킹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기 AI 악성 코드 탐지기가 하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악성 파일을 딱 보고 이거 위험한 놈이네 하고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죠.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뭘 했냐면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트릭을 씁니다. 그냥 악성 파일 맨 끝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오버레이라고 하는데요. 파일의 기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파일의 겉모습,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지문 같은 것만 살짝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 실제 해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략이었어요. 데이터가 조금 덧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하다던 AI는 이 악성 파일을 이건 내가 모르는 새로운 파일이네? 안전한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가장 최첨단 AI가 가장 원시적인 속임수에 완벽하게 당한 거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AI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순한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봤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들이 더 안전하고 튼튼한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사이버보안기구 에니사 보고서에 나오는 핵심 원칙들인데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보안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덧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AI 개발의 가장 첫 단계부터 보안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하고 데이터를 처음부터 안전하게 다루고 코딩 한 줄 한 줄을 짤 때부터 보안을 생각하는 것. 이걸 바로 설계 기반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중재. 이건 마치 모든 문마다 서 있는 깐깐한 경교원 같은 거예요. 누가 들어오든 매번 신분증을 검사하는 거죠. 둘째, 감사. 이건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검증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평소에 차가 잘 달리나 보는 게 테스트라면 최악의 충돌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게 검증입니다. 우리 AI도 이 검증의 단계까지 가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창한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개발자, 일반 사용자, 그리고 소규모 팀,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플레이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AI 보안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이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디지털 위생, 그러니까 비밀번호 관리 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 안 누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 이때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요. 팀 차원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넣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년에서 10년 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육지나 사물 인터넷처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기술 환경에 보안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역할별로 딱 하나씩만 꼽자면 뭘 해야 할까요? 개발자라면 보안 테스트를 코딩만큼이나 당연한 개발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요, AI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팀을 운영하신다면 데이터 포이즈닝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 이거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방패를 들어야만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유리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